여기 3번, 4번, 그 두 개, 5번까지요. 같은 문제입니다. 3번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소득층의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면 실제 소득 증가로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수요 곡선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게 틀렸나요? 찾으신 거죠? 가격이 변동해서 곡선 안 움직이잖아요. 곡선 이동이란 말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을 쓰니까. 그러니까 가격 딱 보여주고 하면 금방 보이니까 앞뒤 말을 갖다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뻔한데 앞뒤에 수식어를 붙여놓으면 그게 얼른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거밖에 없으니까. 2번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수요가 어쩌고 변할 거다.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하고 수요가 반비례니까 수요가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 된 거죠? 네 번째, 실제 소득 감소했습니다. 수요 감소 왼쪽으로.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융자 비율 증가, 돈 잘 빌려준대요. 그러면 수요 증가. 융자를 잘해주니까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유효수요 많아지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3번 문제 같으면 대부분 가격이 어쩐다는데 가격을 약간 포장을 시키는 거죠. 거기다 앞뒤에 말을 길게 쓰고 수식어를 붙여야지 그 말을 속을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3번은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구별하시와요. 그 얘기. 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자면 특정 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똑같은 문제예요.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고 또 틀렸네요. 오른쪽 이동이란 말 틀렸죠. 가격이 변동했으니까 수요량, 공급량이니까 양자 들어가면 곡선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야 되죠. 1번 이해하신 거죠? 자, 두 번째.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증대는 아파트 수요 곡선은 우측, 오른쪽이죠. 좌측이 아니라. 인기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광고로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광고를 해야지 싫어하는 사람 광고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뜬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도깨비, 공유. 잘 쓰는 거죠. 그죠? 그 녀석 그거 하나 찍고 광고 20개 찍었다고 합니다. 예. 그거 하나 드라마 띄워가지고 송중기 잘하는, 그죠? 태양의 후예 찍어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거 많잖아요. 박보검이. 잘 아시죠? 별로 옛날에 몰랐었는데 그렇게 금방 뜨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당 지역 주민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지 않거나 상승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갔어. 그러면 값이 안 변하더라도 오른쪽으로 할 수가 있죠. 만약 가격이 올라갔는데 가격이 5% 올라갔는데 소득이 20% 올라갔대요. 그럼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는 아파트 건축공법의 발달은 아파트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건축공법이니까는 뭐 되겠습니까? 공급이 와야 되겠죠. 물론 공법이 어쩌다면은 그것도 두 번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둘이 같이 만났습니다. 요 정도 했었는데 공법이 좋았으니까 공급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요. 첫 번째 조건은. 그러면 초과 공급도 값이 떨어지고 양은 늘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쪽에서는 언제든지 항상 1차 조건만 따집니다. 건축 자재 나오면 전부 다 공급만 보시라는 얘기. 이걸 두 번, 세 번 돌아가면 수요 쪽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는 무시하자는 얘기. 우리는 항상 1차 조건만 언제든지. 두 번, 세 번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첫 번째만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산수 가격 하락. 생산 요소값 떨어졌으니까 땅값 떨어지고 자재값 떨어지고 인건비 떨어지고 또는 이자 비용 떨어지고 이런 게 되면 하락하면 공급세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를 뭐라고 합니다? 공급의 변화죠. 공급량이 아니라.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3번, 4번은 무슨 얘기입니까? 둘 다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그 말하고 수요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고르시와요. 그 얘기. 됐죠? 거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5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5번도 한번 볼까요? 알맞은 것은 주택의 미래 예상값이 하락한다면 수요량은 감소죠. 지금보다도 미래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매수 시기를 앞당길까요? 뒤로 밀칠까요? 그죠? 지금 오늘은 현재는 5억인데 다음 달에는 4억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빨리 구매하실래요? 좀 이따 하실래요? 수요 감소요. 그 다음 두 번 주택에 대한 보완제 가격 하락, 대체 가격 상승. 수대비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보완제 값이 하락하니까 오른쪽, 대체 상승하니까 오른쪽. 예, 답은 2번인데요.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적 사무 가격 상승. 대안적 사무 가격 상승이라는 말은 수요적 입장에서. 그러면 수요 곳은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 그 다음에 생산성 하락이니까 이번에 공급은 어디로 갈까요? 뒤에 보니까 전부 다 공급 나왔네요. 그러면 수 대비니까 수요의 대체는 비례했다면 대안적 상품의 대체라는 뜻이에요. 공급 같은 반비례니까.
그죠? 대한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은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그 다음에 또 생산소 값이 하락하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게 앞쪽이 좀 틀렸죠? 거기 3번 얘기는 지금 대한제 가격 상승. 지금 수요 입장에서 오른쪽일 때 공급, 저쪽 보니까 공급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공급에서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수 대비 반대니까. 여기까지 오셨어요? 또 뒤에 생산소 값이 떨어져서 그러면 공급은 늘까요, 줄까요? 그죠? 늘으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앞쪽이 지금 틀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는 단기 공급은 수요로 표시되나 장기는 우상에 머물면 된다. 이거는 수요의 시차가 아니라 공급의 시차. 그러니까 수요의 시차란 말이에요. 공급의 시차. 단기는 어쩌니까 언제 주택 공급의 단기 공급은 항상 수직사입니다. 왜? 변화가 안 되니까. 오늘 당장 늘지는 못하잖아요. 정부에서 규제를 다 풀어주고 돈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에 늘지는 못하죠.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걸 공급의 시차성. 맞죠? 수요의 시차가 아니라. 그래서 그는 수요 시차가 아니라 공급의 시차란 말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곡선상 변화를 공급 양의 변화. 그 다음에 곡선 자체가 움직이면서 뭐라고요? 공급 양이 아니라 공급의 변화.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수요량, 공급 양의 변화가 무슨 말?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가 무슨 말? 그 찾는 문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예. 그 다음에요.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요거 따져봅시다.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이번에 이제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요. 둘이 같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가격, 요만큼 양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값이 올라갈 수도 있죠. 자, 가격이 1번 지금 상승됐습니다. 자, 1번 가격이 올라갔어요. 값이 올라가면은 틀림없이 공급자는 양을 늘리겠죠. 그 다음에 수요는 양을 줄이겠죠. 왜? 수요 공급법칙 따라서. 맞죠? 그러면은 수요자는 요만큼 올라가는데 공급자는 요건 정도니까 이게 뭐 생깁니까? 초과 공급되죠. 값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주는 거 맞죠? 공급량 느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는 초과 공급이요. 초과 공급이 됐습니다. 자, 초과 공급되고 그 다음에는 서로 팔려는 판매 경쟁. 서로 팔려고 하겠죠. 초과 공급되면은 서로 어쩝니까? 판매 경쟁. 그럼 판매 경쟁 되면 값이 올라갈까 떨어질까요?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때는 가격 하락되겠죠. 요거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서 초과 공급되면 값이 어찌 됩니다? 떨어집니다. 지금 요거 얘기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값이 떨어졌습니다. 자, 가격이 떨어지면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값이 하락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볼까요? 초과 수요가 생기죠. 자, 값이 떨어지면 수요는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고 공급은 줄어드는 거. 이만큼 하됩니까? 공급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요는 이렇게 되니까. 팔려고 하는 양보다는 훨씬 살 사람들이 많으니까 초과 수요되는 거 맞죠? 그럼 초과 수요되면 서로 어째 이제는 구매 경쟁, 싸니까 서로 살려고 하겠죠. 서로 경쟁하면 가격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초과 공급되면 값이 빠지고 초과 수요되면 값이 올라갑니다. 요거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이동 얘기예요. 그러니까 균형에서는 맨 먼저 균형이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같아라. 가격도 똑같아라. 양도 똑같아라. 그 다음에 돈도 똑같아라. 그 다음에는 초과 공급되면 값이 떨어지는 거 이해하신 거죠? 초과 수요되면 값이 올라가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동이 된 얘기요. 자, 이동. 여기가 훨씬 더 문제가 어렵죠. 대부분. 의미보다는 이동이 훨씬 더 어려울 거니까. 그러면은 이동에서 보시면 자, 하나 넘겨보실까요? 뒤에 보시면 116페이지 그래프가 두 개 나옵니다. 117페이지 또 그래프 두 개 나왔죠. 또 118페이지 4개 나왔습니다. 119페이지 또 두 개 나왔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그 다음에 120페이지 보니까 또 정리까지 다 해놨습니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기억해도 문제 한 문제는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120페이지 그 박스를 애워두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 얼른 애우기 쉽게 써져 있죠? 보기도 싫어. 그죠? 보기도 싫잖아요. 생각하시다고요. 처음엔. 그러면 이동이란 말 뜻은 뭡니까? 이동이란 말은 처음에 어쩝니까? 여기 있었는데 요 녀석이 어쩝니까? 여기 균형점이 있는데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좀 가겠죠. 그리고 요점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요점에 있다가 어쩝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 왼쪽으로 가면 여기서 만날 거 아닙니까? 공급이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서 만날 거고 또 수요,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죠. 결국 그러면은 균형의 이동이란 말은 수요 공급이 움직인다는 그 뜻이죠. 이거를 경우수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번 시간은 키는 요겁니다. 이 앞전 시간에서는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그거하고 수요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했다면 이제는 이동이 된 얘기.
그렇게 이동이란 말 뜻이 처음에는 균형점이 있었는데 그 다음 상태가 분명히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여기 있다가 바뀌면 둘 중에 하나, 요 둘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같이 만났죠. 그 다음에는 이게 움직임에 따라서 요 네 가지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동이란 말은 처음에 같이 만났는데 그 다음 상태가 초과 수요 상태인 초과 공급이지. 그것만 따지면 돼요. 그럼 초과 수요되면 값은 올라갈 거고 초과 공급되면 값은 떨어진다는 얘기. 그게 전부예요. 자,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수요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은 공급은 말이 없죠. 그러면 수요만 증가시켜 그런 얘기요. 그러면 수요만 증가되면 초과 수요될까 초과 공급될까요? 그럼 초과 수요면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늘었으니까 양은 어쩌니까 느는 거 맞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나온다면 모르면 수요도 100이고 처음에 공급도 100이었습니다. 항상 출발은 100대 100이니까 똑같은 상태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래 됐는데 수요만 증가됐으니까 수요는 예를 들어서 200으로 증가했다 가져갑시다. 근데 공급은 변화 말이 없으니까 공급선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러면 처음에 똑같다지 못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초과 수요 맞죠.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양은 200에서 300 됐으니까 양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단순하게 는 거 맞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이동되면 분명히 가격이 오르고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양이 어쩌니까 늘고 줄고 갈 건데 값이 얼마만큼 변했는가 관심 없습니다. 양이 얼마만큼 변했는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올라가냐 떨어졌냐 늘었냐 줄냐 이것만 따지니까. 그러니까 수요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공급은 변화 없다. 자, 수요만 늘었으니 그러면 초과 수요 양 늘거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네. 그 다음 모르면 항상 쓰면 돼요. 100대 100 언제든지요. 더 모르면 요거 하시면 돼. 너무 초등학교에서 요거 수요 공급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고 요거 따지면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에 수요가 감소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똑같이 만나는 수요가 줄었으니까 이번엔 상대 수요가 빠졌으니까 초과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많이 떨어지면 가격은 떨어지고 양은 어쩌면 줄었으니까 뭐 줄었겠지. 모르시겠으면은 둘 다 100대 100 또 씁시다. 100대 100이었는데 수요가 빠져서 50대 때 공급은 말이 없으니까 100대로 가만히 있고 그러면 초과 공급된 거 맞죠? 그럼 값이 떨어질 거 맞을까요?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균형의 이동이란 말은 서로 같이 만났었는데 그 다음 상태가 분명히 뭔가 움직였으니까 움직인 다음 상태가 초과 수요 아니면 초과 공급 둘 중에 하나. 초과 수요되면 살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서로 경쟁할 거니까 값은 올라갈 거고 초과 공급되면 물량이 많으니까 그럼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양은 화살표 방향만 보시면 돼요. 화살표 올라가면 느는 거고 떨어지면 주는 거고 맞죠? 그러면 여기 같은 건 어쩌니까 지금 100대 100이었는데 50대 100이 됐으니까 초과 공급돼서 값은 보면 떨어지겠죠. 양은 200에서 150 됐네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이렇게 쉬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공급 한번 해봅시다. 자, 공급이 늘었습니다.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모르시겠으면 둘 다 또 100대 100 똑같아요. 그런데 수요는 지금 말이 없으니까 100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공급은 늘었대요. 자, 200. 그럼 초과 공급된 거 맞잖아요. 양은 200에서 300 됐으니까 는 거 맞잖아요. 뻔한 얘기. 맞죠? 이게 한 문제예요. 매번 이 한 문제 나오니까. 한 시간에 한 문제씩만 맞으면 되겠죠? 24개만 맞으면 되니까. 우리 시험은 16개를 틀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험인데. 그래서 가격은 떨어질 거고 양은 늘었고 줄었고 늘었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이번에는 제가 공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똑같은데 이번엔 수요는 어쩌니까 100 그대로 똑같이 갈 거고요. 그 다음 공급 줄었으니까 여기가 50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초과 수요된 거 맞죠? 양은 200에서 150 되니까 줄었구만요. 맞죠? 그러면 초과 수요에서 값은 올라갈 거 양은 어쩌니까 줄었다는 요 얘기. 이거를 화살표를 애우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쓰고 있어요. 물론 애워두면 나쁘진 않은데 전혀 애우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잘 기억이 안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좀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같이 움직입시다. 자, 수요도 증가됐습니다. 공급도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그러면은 맨 첫 번째 같으면은 수요는 둘 다 이렇게 할까요? 수요는 지금 100이고 공급도 100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증가됐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자고요. 근데 수요는 200만큼 100 증가됐습니다. 근데 공급은 50만 증가됩시다. 자, 150 됐습니다. 그러면 초과수된 건 맞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둘 다 증가됐으니까 양은 분명히 증가됐겠죠. 가격은 수요가 다 많이 증가됐으니까 초과 수요. 그러면 가격은 올라갔죠. 양은 어쩝니까? 늘었죠. 이거요. 맞죠? 두 번째는 똑같이. 자, 2번 합시다. 이번엔 둘 다 똑같이 늘었는데 둘 다 수요도 100, 공급도 100이었는데 100만큼 여기도 똑같이 200 늘었습니다. 똑같이. 그럼 양은 분명히 늘었는데 양이 똑같으니까 양이 같으면 가격이 변화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가격은 어쩌니까 똑같을 거고 양은 분명히 늘었다.
되죠? 이번에 세 번째 요렇게. 자, 3번이요. 이번엔 반대로 쓰면 돼요. 이번에 공급이 더 많이 늘었으니까 수요는 200 됐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자 300으로 늘었대요. 그럼 더 많이 늘었으니까 초가 공급된 거 맞죠? 그럼 가격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양은 늘었을까 줄었을까? 이렇게. 뻔한 얘기 좀 하고 있죠? 아직 안 뻔하신 분 있으시죠? 그러면 오세요. 아니, 요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변수를 애울 필요 없이 모르시면 몇 번만 써보자니까. 이거 몇 번만 반복하시면 되니까. 몇 번 써서 내 걸로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반대 또 없을까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요. 이번에는 수요도 어쩌니까 줄고 공급도 혹시 주는 경우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1번은 따로따로 하나씩 움직일 때 2번은 여기 첫 번째 1번하고 2번은 둘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방향이 둘 다 같은 방향. 그러면은 이번에 또 이렇게 또 1번 한번 해봅시다.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 이게 더 많이 줄었으니까. 모르겠어요. 둘 다 100대 100. 예를 들어서 둘 다 100대 100이었습니다. 둘 다 100대 100이었었는데 이게 더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는 50 빠져서 80 빠져서 20대 때요. 예를 들어서 이건 50만 빠졌습니다. 그러면 50대겠죠. 그러면 초가 공급된 거. 더 많이 빠졌으니까. 된 거죠? 그 다음에 양은 어쩌니까 둘 다 줄었으니까 반드시만 줄었겠지. 그러면 초가 공급됐으니까 가격은 떨어질 거고 양은 그죠? 줄을 거. 둘 다 줄었으니까. 맞죠? 이번에 두 번째 요렇게. 둘 다 똑같이 줄었대요. 그럼 양은 분명히 어쩌니까 줄었을 것 같아요. 둘 다 줄었으니까.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떨까?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엔 둘 다 50만 뺍시다. 수요도 50, 그 다음에 여기도 공급도 50이요. 똑같으니까. 그리고 양이 똑같으면 저기 해서요. 가격이 변화가 있다 없다? 안 변하니까. 양은 분명히 준 거 맞죠? 세 번째 요렇게. 공급이 더 많이 줄었대요. 초가 수요.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어쩌니까 줄었겠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수요는 지금 예를 들어서 50만 빠져서 그래서 50대고 공급은 지금 80 빠져서 20 됐습니다. 초과 수요. 맞죠? 모르시면 100대 100에서 더하고 빼고 이것만 하시면 되니까 이걸 조금만 숙달시키면 되니까 이게 숙달되면 바로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 바로 나오게 만들어놔야 되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문제는 여기까지는 잘 안 냅니다. 문제는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요게 문제인데요. 여기 방향이 거꾸로 가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는 증가됐습니다. 공급은 이제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따로따로 혼자씩 움직일 때 2번은 같이 움직였는데 방향이 둘 다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은 방향. 이번에 거꾸로 이제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자 1번 맨 먼저 이렇게. 자 1번 해봅시다.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양은 늘었을까 줄었을까요? 양은 늘었습니다. 왜? 지게 더 준 것보다 더 많이 늘었으니까. 50 빠졌는데 100 늘었대. 그러면 전체 양은 더하기 빼기니까 양이 늘겠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요. 두 번째는 늘고 줄었는데 같이 늘고 같이 줄었으니까 초과수 초과 공급 늘고 줄었으니까 반드시 다 초과수요죠. 이게 더 많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양은 변화 있을까 없을까? 그죠? 는 만큼 줄었으니까 는이니까 똑같으니까 양적 변화는 없을 거다. 맞죠? 세 번째 요렇게. 이번엔 세 번째는 초과수요 초과 공급 역시 초과수요. 왜? 빠지고 늘었으니까. 그러면 가격은 전부 다 올라갈 거다. 양은 늘었을까 줄었을까? 줄었겠죠. 왜? 준 것이 더 많이 줄었으니까. 50 늘었는데 100만큼 빠졌으니까 더 많이 빠졌으니까 양은 감소한 거 맞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여기에서 또 하나만 더 합시다. 이번엔 수요는 어쩌니까 감소되고 공급은 또 증가되고 혹시 없을까? 이제 경우수 다 나왔으니까. 그럼 이번엔 요렇게. 자 1번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공급 초과 공급 이게 많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고 결국은 다 이쪽에 다 있어요. 초과 공급되면 값이 빠집니다. 초과세 값이 올라갑니다. 요거니까. 됐죠? 자, 초과 공급돼서 양은 늘었을까 줄었을까요? 늘었죠. 줄었죠. 왜요? 는 것보다 더 많이 줄었으니까. 부동가 있으니까. 된 거죠? 그 다음에 자, 는 됐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초과수 초과 공급. 초과 공급. 줄고 늘었으니까. 이게 더 많아졌으니까. 그럼 가격 떨어지겠죠? 양은 어쩔까요? 변화가 없네요. 똑같네요. 왜? 준 만큼 늘었으니까. 는 됐으니까. 맞죠? 세 번째 이렇게 초과수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 전부 다 늘었으니까 그 다음에 양은 늘었을까 줄었을까요? 양은 오히려 늘었네요. 왜? 준 것보다 더 많이 늘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어디가? 여기가 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왜 지금 쓰고 있냐면 요렇게요. 둘 다 방향이 따로 떨어질 때 상관이 있는데 같이 움직일 때는 뭐가?
그러니까 같은 방향 서로 2번은 서로 반대, 같은 방향이고 3번은 반대 방향이죠. 그럼 같은 방이라 말은 이쪽에 뭐가 있어요? 가격이 있고 여기가 뭐가 있죠? 양이 있죠. 같은 방향 둘 다 오른쪽 왼쪽입니다. 둘 다 증가, 둘 다 감소니까. 그럼 둘 다 같은 방향은 좌우 관계 이쪽이요.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방향 양은 분명히 변하겠죠. 양은 어쩌니까 늘었죠, 줄었죠. 가격은 어쩌니까 알 수 없으면 전부 다 알 수 없으니까. 같은 방이란 말은 이렇게 있었을 때 둘 다 오른쪽이니까 예를 들어서요. 둘 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죠. 거꾸로 갈 수도 있죠. 둘 다 같은 방이라면 둘 다 오른쪽 왼쪽이니까 오른쪽 왼쪽이라면 좌우 관계니까 그럼 여기에 변한다는 얘기죠. 양은 변한다. 값은 모른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은 뭐겠습니까? 위아래 관계죠. 열에 있었을 때 반대 방향 위아래 관계니까. 그럼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니까 반대 맞잖아요. 또 하나는 감소 하나는 증가니까 반대 방향 맞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은 좌우 관계를 말하고 반대 방향은 서로 위아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좌우 관계는 양이 변하더라. 가격은 모른다. 상합서로 반대 방향 위아래 관계니 그러면 가격은 변하더라. 양은 모르겠다. 결론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뭘 냅니까? 세 번째 요걸 낼 거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 되신 분 오세요. 1000번 손잡고 그래 드릴 거니까.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지금 만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요지만 정확히 아시자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부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다 말 안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전제를 깔아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것만 정리 잘 하시면은 만점 맞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우리 만점 필요 없는 시험이니까. 대신에 60점만 이상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는 요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3시간째인데 맨 첫 번째 무슨 얘기냐면 유량, 저량, 유효수, 유효공급 그거 기억하자. 이해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수요량, 수요의 변화. 그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 잘 기억하자. 공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구별하는 거. 그죠? 가격이냐? 가격이냐? 곡선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 그게 무슨 양자가 붙으면 현재 가격 곡선상 점의 이동이고. 맞죠?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오면 가격 이외 곡선 자체 좌우 관계. 그런데 어쩌면 오른쪽, 어쩌면 왼쪽 다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수대비 하나. 수요하고 대체는 비례관계.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바꾸면 되니까. 그게 두 번째 기억하실 거. 세 번째가 요거 이제. 이동이란 말은 서로 움직인다. 움직이다 말은 서로 둘이 같이 균형점 만났었는데 그 다음에 움직이면 초과 수요 아니면 초과 공급 둘 중 하나 만들어질 거다. 초과 수요되면 값이 올라갈 거다. 초과 공급된 값이 떨어질 거다. 양은 화살표 보고 판단하시고 둘 다 올라가면 증가되고 둘 다 떨어지면 줄 거고 반대방에 나오면 부등호로 판단하시면 되고 부등호 큰 쪽이 더 양을 많이 미칠 거니까 된 거죠? 여기까지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 120페이지에 장기 단기는 지금 말씀하셨죠. 용도 지역 중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장기 단기는 빼놓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23페이지의 탄력성 세 번째. 그래서 균형에서 문제는 균형의 의미가 한 문제,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동이 한 문제인데 그래서 한 문제를 낸다면 의미보다는 이동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우고 있는 오른쪽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탄력성 세 번째 얘기입니다. 여기 탄력성도 문제가 거의 안 빠지죠. 매번 나옵니다. 탄력성이란 말은 반응 정도. 그러니까 탄력성이란 말도 어디서 나오냐면 수요 함수에서 나와요. 탄력성도 수요량. 여기 여기서 병을 주는 게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까 가격이란 말 있죠. 가격이 있을 거고 또는 어쩌면 아까 소득이 있었죠. 또는 금리가 있었죠. 그 다음 대체 보완제 수없이 많습니다. 이래 많을 때 요 녀석들이 변하면 요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이거를 뭐라고요? 탄력성. 그래서 다시 말해서 원인 변수 즉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 요 녀석들이 변하면 수요량 결과 변수가 변합니다. 이럴 땐 여기에 변해서 여기에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여기에 변해서 양이 변하면 뭐라고 하자?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자. 만일에 소득이 오르더라도 양이 변할 수도 있죠. 뭐라고 하자?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자. 만일에 대시의 보완제가 변해서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자? 교차 탄력성 하자. 일단 앞쪽에 세 가지. 요 세 개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탄력성에서 맨 첫 번째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탄력성은 종류가 우리 교재 시험에 나오는 것은 5가지가 나오는데 이쪽에서 3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가격 탄력성. 그러고 보니까 가격 탄력성이란 말은 가격이 변했을 때 양이 얼마만큼 변하냐. 즉, 요 녀석이 오르고 떨어지면 양 변할까 안 변할까요? 그럼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변하면 어쩝니까? 변화가 크더라. 적게 변하면 변화가 작더라. 변화가 크다 작다니까 좀 말이 싼티나죠. 그래서 탄력적이라고 하자. 변화가 적으면 조금 안 변하니까 비탄력적이라고 하자. 말만 그렇게.
일부러 학자로 이렇게 말을 만들잖아요. 원래 학문하는 사람들은 말이 싼순하게 하면 좋아요, 나빠요? 조금 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하는 사람이 어쩌니까 괜히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궁박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궁박이라면 어렵고 힘들다 그 소리 아닌가요? 근데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사람은 다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궁박 그래야 못 알아먹고 지들만 알잖아요. 의사들이 처방을 쓸 때쯤이니까 막 쓰죠. 제대로 못 써도 알아먹어. 그래야지 다른 사람 봤을 때 좀 싼티난 것이 아니라 약간 뭐가 있어 보이죠. 안 그런가요? 재판자 가지고 판결문 읽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이정미 재판관은 대국민한테 말할 때 좀 쉽게 말했지만 실제 재판관 가면은 무슨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죠? 뭐가 어쩌고 뭐 기각한다, 각하한다, 상고한다 뭐 이런 말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일반 보통 사람은 그건 잘 모르잖아요. 분명히 말은 쉬워요. 된다 안 된다 그 말인데 묘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된다 안 된다 기각한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이게 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양이 변하는데 예를 들어 분모가 변화가 가격 변화, 양은 분자. 그래서 이게 분모가 가격 변화율. 가격이 변했습니다. 가격 변화율. 그 다음에 비율 개념이요. 이거는 퍼센트가 옵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양의 변화율. 이렇게요. 그러니까 값이 얼마만큼 변했을 때 양이 얼마만큼 변합니까? 요거 얘기. 그래서 그걸 따져봐가지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죠. 일단요. 이렇게 따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어느 지역의 가격에 대해서 10%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값이 떨어지면 양은 느는 건 맞죠? 값이 변했을 때는 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다 떨어졌어요. 값이 떨어졌습니다. 이랬다 한 50%쯤이니까 양이 늘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가격 변화율보다도 양 변화가 훨씬 더 큰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호들갑을 떤다는 소리예요. 이럴 때는 계산해보면 한 5 정도 나왔다 가정합시다. 두 번째, 똑같이 가격을 지금 10% 떨쳤는데 정확히 딱 10% 느는 경우 혹시 없을까요?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죠. 1이죠. 계산해보니까. 물론 방향이 반드시 전부 다 마이너스로 붙이는 게 정상인데 이걸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빼고 얘기하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가격이 지금 10% 지금 떨어졌는데 이번에 1%밖에 안 느는 경우 혹시 없을까? 이놈보다 더 작게 느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자, 가격이 변했는데 분자가 많이 변했냐 똑같이 변했냐 작게 변했냐 요 얘기. 그렇게 많이 변하면 반응 정도가 크더라. 적게 변하면 반응이 적다 그 말이죠. 오늘 저녁에 9시 톱뉴스 톱으로 나오는 뉴스 딱 한마디일 겁니다. 출구조사 나올 겁니다. 8시에 나온다면서요. 오늘은 보궐선거니까 8시까지 선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아무튼 가장 지금 톱뉴스가 바로 그거죠. 실시간 뉴스 아마 1순위가 그걸 겁니다. 누가 될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엔 가격이 지금 10% 떨어졌는데 하나도 반응이 없는 경우 혹시 없을까요? 이건 재료가 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말은 분모가 어떤 녀석이 변했을 때 분자가 얼마만큼 변할 정도를 뭐라고 한다? 탄력성. 근데 그때 영향을 주는 녀석이 가격이 변해서 양이 변하면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자. 왜 그러냐면은 수학에서는 분모가 기준입니까? 분자가 기준입니까? 분모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분모가 가격 들어가면 가격 변화율. 만약 분모에 가서 소득이 변했는데 양이 늙어지고 갈 수가 있죠. 소득 변화율이라고 하자. 분모에 가서 다른 물건 값이 들어가면은 그죠? 연관된 거니까 교차 탄력성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수치로 봐가지고 1이 됐을 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단위 탄력적 또는 기준 탄력적이요. 단위 탄력적 아니면 단위 탄력도 또는 아니면 기준 탄력적이라고 말하고 1이 됐었을 때는. 그럼 1보다 크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는 탄력적이요. 반응이 좀 크다는 얘기. 1보다 작으면 뭐라고 합니까? 비탄력적 이렇게. 0이 되면 하나도 안 변했으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예. 지금 조금 비탄력적이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탄력성은 맨 먼저 의미가 무슨 말? 뭔가 자극을 줬을 때 그 반응 정도가 크냐 작냐.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더 크면은 굉장히 변화가 크더라. 탄력적이더라. 반응이 적다. 조금 미미하더라. 비탄력적. 하나도 반응이 없으면 완전히 반응이 없더라.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가장 쉬운 문제는 이 계산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이 계산 문제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10%가 변했는데 양이 얼마큼 늘었다 줄었다.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10% 변했는데 양이 8% 변했다. 그럼 10분의 8이니까 0.8 나오겠죠? 0.8 하면 1보다 작으니까 이쪽이니까. 1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하자? 비탄력적. 1보다 클 때는 탄력적. 이럴 때를 단위 탄력적 기준 탄력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 녀석을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말을 만들었을까요? 요즘은 딱 한마디요.
결국 탄력성은 기업의 매출에 가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럼 어쩔 때 돈이 되겠는가? 탄력적일 때는 값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러면 수입이 늘어요. 다시 말하면 가격을 조금만 떨어뜨리면 어쩌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반대로 값을 올리면 어떻게 했으면 굉장히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가격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값을 떨어뜨리라. 그래서 딱 한마디입니다. 비고탄저.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 고가 전략이고 탄력적일 때는 무슨 전략? 저가 전략. 요게 전부. 이쪽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비고탄저.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 인상 전략을.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전략, 인하 전략을 펴세요. 요게 전부. 그럼 여기 같으면은 탄력성이 어쩌니까 1보다 크니까 값을 떨어뜨리는 게 좋다는 얘기죠. 만일에 값을 올리면 어쩌니까 안 좋겠죠. 비고탄저가 하나 기억합시다. 물론 시험에서는 비고탄저란 말은 없어요. 찾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비탄력적인 값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모의고사 요걸 낸 거예요, 사실은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그죠? 가격이 10만원에서 8만원에서 10만원 올랐다. 그러니까 8만원짜리가 지금 10만원 올랐습니다. 자, 2만원 올랐다는 얘기죠. 이랬던 양은 그래서 100에서 얼마 됐더라? 90이 됐다. 요렇게. 요 두 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8만원 지금 2만원 올랐으니까 그럼 여기는 4분의 1이 오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니까 25%가 지금 값이 어쩌니까 올라가는 거 맞죠? 근데 100에서 90 됐으니까 그럼 원래 100이었는데 10 빠졌어요. 그러면 10%니까 0.1이니까 그러면 10%가 어쩌니까 그죠? 양이 준 거 맞죠? 100에서 90 됐으니까. 그러면 25분의 10이니까 여기는 0.2가 되는 거, 0.4가 되는 거 맞죠? 5분의 1이니까. 25분의 10은 5분의 1이니까 5분의 2니까 0.4 맞죠? 그러면 0.4 됐으니까 지금 어디에 속하면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뭘 썼습니까? 그 사람은 고가 전략을 펼 거다. 계속 값을 올릴 거다. 이런 말 나오는 거죠. 지난번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요거 냈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요거 낸지 모르셨습니까? 요거 냈는데. 그러니까 비고탄 요말 어쩌니까 그냥 써주면 너무나 쉬울 것 같아서 지문으로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기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썩을 놈 아무튼. 지난번에 요거 했다니까. 그러니까 8만원에서 10만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양은 100제곱미터에서 9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문제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4분의 1 오르고 10% 빠졌으니까 그러면 25분의 10이니까 0.4다. 0.4는 비탄력적이다. 일단 그래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 하나 써놓고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자는 고가 전략, 저가 전략, 고가를 올릴 거다. 계속 값을 올릴 거다. 그래서 대치세가 많다, 적다. 대치세가 적을 거다. 근데 대치세가 많다고 나왔죠? 그게 답이었잖아요. 5번인가 답이었죠.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뻔한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이해하자는 뜻이에요. 예. 너만 뻔하지 나는 안 뻔해요. 그 다음에 1이 됐을 때는 가격을 올리건 내리건 수입은 변화가 없습니다. 수입은 불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 1에 가까울수록 가격 전략은 중요한 전략이 아니다. 올리건 내리건 전체 매출은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일부러 단일 때는 값을 떨어뜨려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할 겁니다. 일부러 그런 경우는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값을 올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수입이 늘어요. 이때는 수입이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값을 어쩌니까 많이 떨어뜨려도 조금밖에 안 넣으니까 조금만, 어쩌니까 많이 올려봅시다. 그러면 조금 주니까. 그래서 비탄력적인 값을 올리는 전략. 그래서 명품은 값을 올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멋있게 하죠. 당신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1% 고객을 위해서 사람 자존심 살짝 건드는 거죠.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고객들을 속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속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팔 때 그 법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잖아요. 어떤 분이 좋은 옷을 이렇게 만지고 있습니다. 저 뭐 슬쩍 지나가면서 아줌마가 비싼 거예요.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나를 무시해. 이리 와. 아니 뭘 만지고 있으니까 아줌마가 비싼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못 살 거니까 가. 그 소리예요. 자존심을 긁어놨죠. 그때 좀니까 이리 와. 카드 내서 긁으면 그 점원의 꼬임이 넘어간 겁니다. 그잖아요. 그 점원의 꼬임이 넘어가요. 물건 팔 때에서 이거 주세요. 그럼 뭐라 합니까? 이거는 비싼 거예요. 다른 거 골라.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마세요. 그거 주세요. 그 상순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 법칙이 몇 가지가 있다니까. 그런 법칙을 전부 다 있으니 몇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중개업할 때도 선택을 할 때는 어쩌니까 두 개만 줘야지 세 개 주면 못 고릅니다. 두 개를 줘야지 어쩌니까. 그러면 두 개 줄 때도 처음에 높은 거 주고 밑에 낮은 걸 줘야지 낮은 걸 먼저 골라요. 사람 심리가. 이렇게 부정 긍정이 있으면 긍정을 먼저 줘야 됩니다. 부정을 먼저 좀 뒤에 아무리 긍정해도
부정 1%가 긍정 99%를 이깁니다. 항상요. 언제든지. 부정은 대수서 말 안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개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그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잘 되는 쪽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속죠. 근데 거기서 안 된다 말 한마디만 하면 어쩌니까 앞쪽에 아흔어마 다 필요 없어요. 다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항상 부정이 이겨요. 긍정보다는 부정 1%가 긍정 99%를 이깁니다. 언제든지요. 그러니까 고객이 둘 오면 어쩌면 따로 떼놔야 돼요. 둘이 같이 오면 어쩌면 한 사람 살려고 한 사람이 어쩌면 야 사지 마. 그러면 벌써 안 삽니다. 아니 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고객이 둘이 왔을 때는 따로따로 떼서야 됩니다. 같이 놓으면 100% 깨집니다. 언제든지. 교수로 올 때 마주보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옆으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주보면 대결 양상이 돼요. 그 사람이 마주보고 하면은 뭔가 서로 다투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옆으로 같이 있으면 동조란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TV에서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옆으로 보고 얘기를 합니다. TV 광고할 때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옆으로 보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내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가 잘 보이니까. 광고 잘 봐보세요. 그 사람이 심리라니까요. 마주보고 얘기하면 괜히 하죠. 소리 하죠. 다투는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보고 얘기를 하면 어쩌니까 내 얘기 아닐 것 같아. 그럼 슬쩍 남 얘기처럼 내가 산다니까요. 아,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소비 심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고 나올 때 항상 정면으로 보고 어쩌니까 말 잘 안 하죠. 옆으로 보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어쩌니까 나한테 안 얘기한 것처럼. TV 잘 봐보시면은. 그러니까 설득을 할 때 그게 설득의 법칙 그게 나와야 돼요.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아마 잘 이용하면 도움 되실 겁니다. 시간 되면 그것도 24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없어서 그렇지. 너무 당연한 얘기. 결국 우리는 어쩌면 사인을 일으키는 게 목적 맞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좋고 나쁘고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판단하니까. 이렇게 판단하니까 더만 주면 되지 괜히 부정을 심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한마디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다 깨지는 거예요. 항상 긍정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래야 긍정돼 지가 마음이 돌아설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입에서 그래 좋다 말 몇 번만 나오게 만들면 100% 됩니다. 근데 글쎄 아닌데 하면 벌써 끝나요. 이제 그거를 만드는 방법이. 그래서 심리학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 그거는 필요 없는 얘기고 일단 요게 더 급해 우리는. 그래서 비고탄제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탄력될 때는 고가 전략. 그럼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기차요금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차요금은 전부 다 평일날은 일반적으로 더 싸고 그 다음에 주말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차요금도 같은 거리 가더라도 그죠? 화수목은 10% 할인이에요. 그 다음에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정상요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하고 휴일은 오히려 10% 할증이에요. 그러면서 광고를 멋있게 합니다.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뻥이라고 합니다. 수입 때문에 하는 거죠. 자, 이쪽 얘기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읽어봅니다. 맨 먼저 탄력성이란 말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탄력성은 언제든지 뭘 변합니까? 양변하죠. 그래서 과거 이게 나온 적이 있는데 탄력성은 정양적 분석이지 정성적 분석이 아니에요. 탄력성은 뭐가 변했대? 양이 많냐 적냐? 양적 변화 물어보는 거죠. 즉 퀀티티지 퀄리티 질적 분석이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퀄리티란 말은 질이죠. 우리 퀄리티가 좋는 나쁜 뭐 그런 질 얘기. 그 다음에 퀀티티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 Q 나오는 이게 뭡니까? 퀀티티 약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탄력성은 양적 변화 정양적 분석이지 지금 숫자가 많다 적다. 양적 변화가 되는 거지 퀀티티 그죠? 그래서 퀄리티 질적 변화가 아니란 얘기. 정양적 분석이지 정성적 분석이 아니란 얘기. 이거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요. 자 읽어볼게요. 뒤에 보시면은 거기 124페이지 수요 탄력성. 수요 탄력성은 보자면은 맨 먼저 가격 탄력성 뭐분의 뭐 가격 변화에 대한 양의 변화율.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요거를 가장 먼저 끌어내요. 탄력성은 뭐다?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양 변화율이지 양에 대한 값 아니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대한 양 변화율 또는 임대료 변화율에 대한 양 변화율이지 그 다음에 양에 대한 임대료 변화율 아니란 얘기. 분자 분모 바꾸면 안 됩니다. 흔히 바꾸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4페이지 그 박스에 보시면 아래쪽 박스 보시면은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양 변화율이지 양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 아니란 얘기. 분자 뭐 바꾸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이유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죠. 그래서 마이너스 없애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씌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마이너스 없다고 생각합시다. 의미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 오른쪽은 거기 더보기는 지금 더 보지 마시고 나중에 더 봅시다. 시험 끝나고 더 봅니다. 의미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크기. 그러니까 여기는 탄력성 크기란 말은 기울기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요놈을 이제 말을 만들자면 요렇게요.
그러니까 수요곡선이 완전 수평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수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완만할 수도 있죠. 자, 네 가지만. 그러니까 수요곡선 지금 여러분을 1번이라고 할게요. 자, 2번입니다. 자, 3번이고 4번입니다. 공급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랬었을 때는 공급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요 정도 가격에 요만큼 양을 지금 팔고 여기서 같이 만나고 있으니까, 그럼 요 빗금치 요 면적 일종이 뭐겠습니까? 기업의 총 매출액이죠. 지금 현재는 1번, 2번, 3번, 4번 기울기의 관계옵션보다 이미 여기서 만나게 그 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요 정도 가격에 우리는 요만큼 샀으니까 요 빗금치 넓이가 우리가 쓴 돈의 양이죠. 맞죠? 그러면 기업에서는 요 정도 가격으로 요만큼 팔았으니까 이 빗금치 넓이가 매출액이고 수입액이겠죠. 현재는 똑같아요. 그런데 값을 요만큼 떨어뜨려 봅시다. 자, 내려갑니다. 값이요. 그럼 값이 예를 들어서 P0에서 P1만큼 떨어졌다고 가져가자.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안 만납니다. 이거는 그러면 똑같이 동일한 값을 똑같이 떨어뜨렸는데 왜 만나는 양이 양측 변화가 이렇게 다를까요? 기울기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바로 탄력성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번째 같으면은 여기에 완벽히 수직선이랑 90도 된다면은 요 양적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겠죠. 이게 바로 요겁니다. 완전 비탄력적. 즉 가격이 요만큼 변화되는데 양적 변화가 제로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 완전 비탄력적. 반응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같으면은요,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거의 수평선이니까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직선은 탄력성을 제로라고 말하고, 그래서 수평선은 이거는 탄력성 무한대란 말을 씁니다. 기울기와 탄력성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만 봅시다. 현실에서 대부분 1번, 4번 잘 안 보이고 2번, 3번만 보이니까. 그럼 똑같이 값을 요만큼 떨어뜨렸는데 3번은 요만큼, 그야말로 2번은 요만큼 변화폭이 틀려진 거죠.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움직였는데 변화가 크면 클수록 뭐라고?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이니까. 그러니까 3번은 조금 변했으니까 조금 비탄력적 같고, 그게 몇 번입니까? 요겁니다. 3번이요.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지금 요거 1번 얘기죠. 굉장히 좀 많이 변했으니까. 양측 변화 좀 큰 거죠. 그래서 그러면 2번과 3번의 차이점은 기울기가 급할수록 비탄력적이고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란 그런 뜻.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럼 바로 전 시간 때 끌고 갑시다. 그래서 개별 수요, 개별 공급보다는 시장 전체 수요 공급보다 더 탄력성이 더 크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고 그랬으니까. 또는 단기 수요, 단기 공급은 좀 급하다. 장기 수요, 장기 공급은 좀 완만하다. 그러니까 단기 수요 공급, 개별 수요 공급보다는 장기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시장 전체 수요 공급이 훨씬 더 완만하고 탄력성이 큽니다. 요 얘기.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비례입니다. 급할수록 비탄력적이고 완만할수록 탄력적.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왼쪽 페이지 지금 126페이지에 완전 탄력적이 무슨 말, 탄력적이 무슨 말, 이 말 나왔는죠.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은 조금만 변하면 어마어마하게 는다는 얘기. 엄청나게 많이 느는 경우.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굉장히 탄력적.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변했는데 조금밖에 안 변할 때 비탄력적이니까. 완전 비탄력은 수익성이 되면 완전 비탄력적. 가격이 엄청나게 변하더라도 양적 변화가 거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 지금 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기울기와 탄력성이 어떤 관계가 있다? 기울기가 급할수록 비탄력적이 강하고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성이 더 커집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또 하나 끌고 간 것이 아까 단기 수요 공급, 그 다음에 개별 수요 공급 조금 급하더라. 그럼 비탄력적이더라. 장기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시장 전체 수요 공급 조금 완만하다. 탄력성 커진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왜 여기는 값을 내려야 되고 왜 올려야 되는가, 이 말을 지금 여러분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거기 12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박스가 총 수입은 뭐하고 뭐, 그 다음에 가격과 양이니까. 그럼 결국 요 면적이 뭘 나타내면, 요 면적이 지금 가격과 양이니까 요 면적이 지금 뭘 나타냅니까? 매출액 또는 우리가 쓴 지출액을 나타내는 거 맞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는 좀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저도 면적이 똑같았었는데 값을 떨어뜨림에 따라서 3번은 요렇게, 2번은 요렇게 두 개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 자, 3번, 2번부터 먼저 합시다. 값을 요만큼 떨어뜨렸는데 2번은 어떻게 면적이 노란색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러면 하얀색 면적하고 노란색 면적이 어디가 더 큰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른 구별이 안 되면 가운데 중복되는 것은 빼고 이만큼 빠져나가고 이거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게 훨씬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값을 내리면 더 좋다는 얘기.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45도 밑으로는 값을 내리는 게 좋아요. 45도가 정확히 1이 나오거든요. 탄젠트 45도는 1되죠. 굳이 따지면은. 그래서 45도 정확히 되면 여기 딱 45도 되면 요 간격이 같으니까요.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같으니까. 그러겠죠? 의미가 없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값을 내리면은 빠져나가는 것보다 속이 훨씬 더 크니까 인하 전략. 말 되죠?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어쩝니까? 반대로 값을 내리면 이 하얀색 면적의 3번은 빨간색이 이렇게 되니까 거의 안 보이죠? 그러면 가운데 요만큼 빠져나가고 요게 들어오니까 들어온 양이 훨씬 더 작은 것 같아. 이번 값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찌입니까? 올려야 됩니다. 자, 값을 올리면 요만큼 빠져나가고 요게 들어왔으니까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값을 올려야만 어쩌니까 소비자들이 반응을 못한다는 뜻이요. 그만 비탄력적이라 말은 값이 올라가도 양을 많이 못 줄인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생활필수는 대부분 비탄력성이 강합니다. 쌀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식사량 절반은 줄이실 수 있죠. 먹고 살아야 돼. 그죠? 통신요금이 2배로 올랐습니다. 걔도 쓰십니다. 교통요금, 전철요금이 지금 얼마죠? 1250원인가요? 얼마죠? 몰라, 서울은 1250원 같던데? 몰라, 일단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1000원짜리입니다. 1000원에서 2000원 됐습니다. 그러면 전철을 2번 타실까? 한 번만 타시죠? 그래도 써. 수도요금, 물값, 전기요금,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준강제성 제어라 그렇게 말해요.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거 전부 다 준강제성. 안 쓸 수 없잖아요. 전기요금에는 2배로 올랐습니다. 얘들 공부하면 빨리 불 끄고 자. 그럴 일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준강제성 제어라고 말합니다. 공급 강제성 제어. 그게 바로 우리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전부 다 준강제. 그죠? 그래서 의료보험도 준강제성이 강하죠? 국민연금도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준강제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니까 국가가 꼭 쥐고 있는 거죠. 국가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만일에 그런 준강성 제어를 일반 사기업에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품질은 엄청 좋아집니다. 대신에 가격은 몇 배 올라갑니다. 훨씬 더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안 맡기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지금 2번과 3번만 비교합시다. 탄력적일 때는 인하 전략이 좋습니다. 비탄력 때는 인상 전략이 좋습니다. 이거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 얘기가 오른쪽에 박스에 지금 6개 나왔습니다. 이거를 애우지 마시고 딱 한마디로 주죠. 비고탄저. 그 박스를 지금 설명해 딱 제가 비고탄 4마디입니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이 좋아요. 그러면 저가 전략은 나쁘다는 뜻일 거 아닙니까? 그죠? 탄력적일 때는 탄전대. 그럼 탄력적 값을 떨어뜨려야 좋은데 값을 올리면 반대로 안 좋다는 뜻 아닌가요? 반대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거기 박스 6개를 다 외워두면 나쁘진 않지만 헷갈리니까 비고탄저. 그러니까 비탄력적 값을 올리세요. 그러면 기업의 매출액은 는다는 얘기죠.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소비자의 부담은 커진다는 얘기죠. 공급자의 수입이 되려면 소비자가 수입 써줘야 의미가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 말을 약간 응용시키면은 전세값을 올리면 그죠? 임차자는 불리해집니다. 전세값을 올린다는 얘기는 주택의 수요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거든요. 비탄력적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비탄력적도 또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이 훨씬 더 비탄력적이요. 그래서 주임법은 2년이고 상가주택 5년이라면 그래서 나온 이유가 숨어있죠. 그쪽에서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그런 의미가 좀 숨어있을까요? 틀림없이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 지금 127페이지는 전면을 다 한마디 딱 줄여서 비고탄저. 비탄력적일 때는 올리세요. 탄력적일 때는 내리세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번부터 기억력 드리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번 4번째는 수요 탄력 결정 요인. 그래서 탄력성 결정 요인이요. 그래서 거기도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이라는 말도 우리 교재 보시면 변수가 수없이 나오죠. 자, 넘겨봅시다. 뒤에 보시면은 수요 결정 요인은 뭐 많은데 거기 보니까 지금 이응법까지 무려 8개가 적어졌죠. 요게 또 전부 아닙니다. 거기도 딱 한마디예요. 그러면 수요 탄력 결정 요인이라는 말 해석하면 어쩌면 탄력성이 커지냐, 어쩌면 작아지냐. 거기 8가지 딱 한마디 더 줄이면 바꾸기 쉬우면 탄력적, 바꾸기 어려우면 비탄력적.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셔가지고 이거 바꾸기 쉬울 것 같은데 탄력적, 이거 바꾸기 어려울 것 같은데 비탄력적. 지문 해석만 하시면 돼요.
애우지 마시고. 그래서 맨 먼저 그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맨 첫 번째는 대체 존재 유무. 그러니까 대체가 많다는 얘기는 비슷비슷한 게 많다. 그러면 아까 대체는 선택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둘까지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게 여러 개 있으면 고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탄력성 결정률은 1번부터 몇 개를 쓸 건데 이 종류를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셔가지고 바꾸기 쉽다, 탄력적. 바꾸기 어렵다, 비탄력적. 이게 전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대체제가 많다, 적다. 그래서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슷한 게 많으니까. 아까 대체제가 뭐였습니까? 용도, 기능, 가격이 엇비슷. 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럼 비슷한 게 많으니까 고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얘기. 그럼 탄력성 크다는 얘기.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을 써놓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의 특성을 강조하면, 즉 자연적성하고 인문적성이 있는데 부동산 특성을 만약에 자연적성을 강조하면 완전 비탄력적. 왜? 자연적은 불변이었으니까. 맞죠? 인문적성을 강조하면 조금은 탄력성이 커진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개별성 등 성질 때문에 굉장히 비탄력적. 용도의 다양성 등 그런 성질 때문에 조금은 탄력성이 커집니다. 요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는 주거용과 상업용.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이요. 요건 여기가 훨씬 더 탄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주거용은 바꾸기가 좀 더 쉬워. 상공은 바꾸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단지에 슈퍼마켓 있는데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런데 주인연가 와가지고 건물세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때는 표정관리 좀 해야 돼. 왜? 똑같은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동네 남의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임대료가 2배 올랐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줘 빨리 나가려니까 집이 넘어있는 줄 알고 옆 동네 이사 갈 수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주거용은 상업용, 공업용보다 조금 더 옮기기가 쉬워요, 어려워? 그것만 따져보세요. 주거용은 상대적으로 어쩌면 그만큼 더 상업용, 공업용보다도 같은 것이 많아요, 적어요? 대체가 더 많다는 얘기. 맞죠? 근데 상업용, 공업용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잖아요. 특히 공업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주거용은 남의 전셋집을 같은 집에서 10년 이상 사는 게 좀 드물죠. 상업용은 장사는 보통 한 10년, 20년도 합니다. 공업용은 자손 대대로 거기서 해야 돼요. 왜? 특수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 장소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용은 상업용보다 탄력성이 큰데, 그래서 1보다 크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건 0.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지 탄력질이 그 말은 아닙니다. 여기는 상업용 보통 0.4 정도 되고 여기는 0.1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주거용은 상업용, 공업용에서 대체가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바꾸기 쉽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주거용은 상업용보다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1보다 크다는 소리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탄력성이 크다는 그런 얘기지 1보다 큰 탄력적이라 그 말은 아닙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번에는 공공주택. 우리 저대 적책 가면 공공주택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사적시장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하면은 이 동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대건설 24평짜리 예를 들어서 천천히 지어서 임대사업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다가 정부에서 추공해서 24평 똑같은 자리에 예를 들어서 천천히 이번에 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선택이 안 되는데 2개 있으니까 선택폭이 넓어진다, 좁아진다? 넓어진다. 그러면 탄력성이 커진다, 적어진다? 커진다. 그러면 커지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세금 부담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진다.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세금 부담은 커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니까. 탄력성이 클수록 전가가 잘 되니까 그럼 귀차가 적어진다는 얘기. 거기까지 건너가야 말이 돼 이제. 그러니까 사적 임대시장에 공공시설을 건설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수요의 탄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건 맞죠? 선택이 넓어졌으니까. 맞죠?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임차자 세금보다 훨씬 더 줄어든다. 탄력성일 때는 전가를 많이 시키니까 내 부담은 적어지는 거 맞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야 한 세트가 돼요. 그러니까 제 과목은 앞쪽만 문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엮어서 문제를 내니까 그럼 좀 어려워지잖아요. 다른 과목은 딱 그 범죄 딱딱 정해졌죠. 그죠? 국토 이용 계획하는 범죄에서 거기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범죄를 안 벗어나죠. 근데 제가 뭐 다 벗어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부 따로따로 전부 이렇게 점점 묶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딱 하나밖에 안 돼요. 결국은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말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탄력성만 나오면 참 좋겠는데 탄력성에서 한 집은 하나 끌어내고 그 다음에 어쩌면 상업자 하나 더 끌어내고 조세에서 끌어내고 이렇게 끌어내는 문제가 보기가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난이도 그렇게 높이는 거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거 사실은요. 이거 점점 엮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시간이 길면 바꾸기 좋을까요? 짧아야 바꾸기 좋을까요? 두 번째는 시간이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단기보다는 장기 훨씬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맞죠? 단기는 아까 급하더라. 장기는 조금 더 완만하더라. 요렇게. 여기에 단기라면 이건 장기. 되죠? 아까 개별은 좀 급하더라. 전체는 완만하더라. 똑같은 얘기.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분화. 종류별로 세분화시킬수록 탄력성 커집니다. 세분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때 같은 단지 내 평수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를 짓는 거 맞죠? 그래야 잘 팔리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세분화를 정말 많이 시켜놨습니다. 똑같은 자동차도 시시별로 세분화. 그 다음에 같은 시시도 색깔별로 세분화. 그 다음에 또 옵션 따라서 또 세분화. 그렇게 하자면 잘 팔릴까. 맞죠? 그러니까 세분화시킨 이유는 우리를 위해 세분화시킨 것이 아니라 지들 돈 많이 벌라고. 그러니까 통신요금도 딱 하나만 있을 건데 무슨 요금이 이렇게 많은지 뭔지 모르겠어. 일부 다 써놓고. 그죠? 그러니까 옷도 그러잖아요. 남자들 옷보다는 여자들은 훨씬 더 세분화. 맞죠? 그리고 훨씬 더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 그러고 보니까 주 고객이 어디니까? 아줌마들이 돈줄 쥐고 있어. 아저씨는 필요 없어. 집도 아줌마가 좋아야 돼. 아저씨는 멀어도 돼. 애들 가까워야 돼. 아줌마 생활 편해야 돼. 아저씨는 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도 애들이 좋아야 돼. 기사는 딸렸으니까. 맞잖아요. 남자보다 기사니까. 그죠? 지는 것이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맞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번엔 법적 규제. 그러니까 법적 규제가 강할수록, 강하고 약할수록요. 그런 규제가 약할수록 어쩌면 훨씬 더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규제 유무에 따라서요. 규제가 강할수록 못 바꾼다는 얘기니까. 맞죠? 규제가 약할수록 바꾸기 쉬우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신고제에서 인허가제로. 그 말 썼던 겁니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금방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규제를 까다롭게 그만큼 어쩌면 구속하니까. 그러면 잘 못 바뀔 거 아니에요. 이거 종류 하나도 애우가 아니라니까. 애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만 합시다. 그래야 다른 말이 나와야 틀릴 거 아닙니까? 제발 다른 말 나오기를 바라. 그래서 다른 데 다 틀려보라고. 우리만 맞으러. 아니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사실 조금만 해석하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조금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만 좀 해석하면 사실 정말 단순한 과목이 돼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암기에 좀 능해 있죠. 무조건 애워라.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뭐든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전부 다 이해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용도의 다양성 또는 용도 전환 가능성. 용도 전환이요.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어쩝니까? 용도 전환이 잘 된다는 얘기는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얘기 똑같잖아요. 용도 전환이 쉽다는 얘기는 바꾸기 쉬우니까 빨리빨리 변경시키니까 탄력성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클 거 아니에요. 뻔한 얘기 나왔죠?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신규화 규정. 신규가 더 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전부 다 새 물건만 다 파는 거죠. 찢어진 청바지 제외하고 전부 다 새 거.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게 전부도 아니지만은 요 말들을 애우면 나쁘지 않죠. 애우는 것 중에 아니라 요 말들 어쩌면 탄력성이 커집니다. 바꾸기 쉽다 어렵다 그것만. 그러니까 바꾸기 쉬우면 쉽죠. 그러니까 생필품은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이요. 고급 물건 일반적으로 탄력적이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필품은 우리가 양을 줄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쌀값 오르고 떨어져도 식사량 줄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필품 조금 일반적으로 그래서 비탄력적. 그러니까 생필품은 세일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생필품 세일하는 것은 유인 조건이지 그죠? 지금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이 기억보 보시면 대체의 유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용도 전환, 세분화, 그 다음에 주거용은 좀 탄력적이다. 전체에 대해서는 비탄력적인데 세분화시켜서 탄력적이다.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바꾸기 쉬우면 탄력적, 바꾸기는 비탄력적.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문제가 가장 먼저는 이쪽이 1번 지문입니다. 여기 1번 지문이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게 두 번째입니다. 왜? 밑에가 또 0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요. 그래서 요놈에 따라 세 번째가 요거. 어쩌면 돈 되는가? 비고탄저. 첫 번째는 요건데 여기 하나만 해서도 밑에 좀 이따 쓸 거니까 요걸 말을 잘 바꿨었어요. 이게 항상 가격분의 양이지 양분의 가격이 아니죠. 두 번째는 1보다 크다 작다 1이 기준이냐 0이 기준이냐. 좀 이따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은 0이 기준이죠. 여기는 1이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쩌면 돈 되는가? 비고탄저. 그 다음에 네 번째 어쩌면 탄력성 커진가 작아진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지문을 대부분 다 끌어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거 2개, 3개 나와요.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좀 쉬신 다음에 이제 소득 탄력성 이어갑니다. 좀 쉬어갑니다. 이거 지우지 마세요.